안녕하십니까. 정보 파노라마입니다. 녹색 네. 희망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현장들까지 화면에 담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미래에 대한 푸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폐기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처리한다고 해도 유해 물질이 전부 분해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연을 살리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자,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언뜻 보기에는 나무 같지만요, 이게 바로 섬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섬유도 폐섬유, 다시 말해서 이 섬유 쓰레기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놀랍죠? 이렇게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면 요즘처럼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녹색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폐기물은 98년 현재 하루에 약 18,000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그리고 건설 폐기물로 나뉩니다. 특히 생활 폐기물은 10년 전인 1990년과 비교할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든 반면 사업장 폐기물은 오히려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폐기물은 소각, 매립, 재활용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처리되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은 60% 이상 재활용되고 생활 폐기물은 반 이상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률이 96년 26.2%에서 98년 34.9%까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안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생활 폐기물의 소각률은 80.9%고요. 매립률은 56.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폐기물을 가정으로부터 수거해서 이를 분리수거하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에까지 보내서 처리를 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짓는 데까지 한 해 1,001조 7,61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 폐기물은 60%가 넘게 또 사업장 폐기물은 30% 이상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소각의 경우도요,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이옥신은 물에 굉장히 안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독성이 강해서 발암성뿐만 아니라 유전 독성이 강한 그런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다이옥신은 음식물이나 호흡 또 피부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완전 분해하는 데는 보통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는데요. 예를 들면 유기성 합성 수지 같은 것은 완전 분해하는데 80년 이상이 걸리고 있고 또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것이 완전 분해되는 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폐기물을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처리하면서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재활용입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한계도 있고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폐기물들을 다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산학협동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소각재와 폐타이어 같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폐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98년에 설립된 한 벤처기업에서는 버려지는 섬유를 가지고 목판과 같은 판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꾸준한 연구 결과 그냥 버려질 폐섬유들을 고스란히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 섬유를 이용한 재활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1년에 약 46만 8천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발생 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재생기술이 이 환경 처리의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가, 고품질, 고부가, 고기능성의 자본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재생기술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재생기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폐섬유로 판재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생산 공정은 전후반 2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반 공정에서는 이물질을 선별해서 소재를 솜 상태로 만든 다음 일정한 두께로 펠트를 만들어내고요. 다음 후반 공정에서는 함수량이 13%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 후 고열과 고압으로 형태를 만들고 급속 냉각시킨 다음 가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 판재는 방수성과 항균성, 그리고 방음성 등에서 일반 목판에 뒤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차 가공 후에는 교구와 벽체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량 발생 폐기물을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각일 경우에는 2차 오염의 원인이 생기고 매립의 경우에는 토지 부양화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연간 약 2조 원 정도 소유량의 96%를 갖다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체 효과일 뿐더러 저가, 고품질, 고기능성의 자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처리 비용도 줄이고 거기다 재활용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기술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유해물질이 가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녹색혁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기술은 우선 재활용에 대한 높은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국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타 규슈시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에코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코타운 사업이란 일종의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타 규슈시의 경우에 보면은 97년도에 이미 펫병 리사이클링 공장, 또 OA 기기 리사이클링 공장, 폐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한 리사이클링 공장을 구축해서 가장 성공적인 에코타운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가깝게 우리 생활 주변의 쓰레기들도 분리수거만 잘한다면 재활용을 하는 데 드는 이중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노력쯤이야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죠? 네, 버린다고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재활용만 잘하면은 폐기물도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아이디어 하나로 환경도 살리고요. 또 경제력도 갖출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